네, 제일 워치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시티즌 시계고요. CA0710-82L 모델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시티즌 한국 본사에서 수입되고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.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직수입으로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인데, 그래서 인지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한번 리뷰해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올려드리고요. 기존에는 프로마스터에서 다이버 라인들이 다 크로노 없이 이제 일반적으로만 나왔는데, 이 제품은 크로노 제품으로 이렇게 눈길을 끌기도 하고 되게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써준 티가 나서 그 가성비가 되게 좋은 걸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,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그 제목 그대로 그 사파이어 글라스랑 미네랄 글라스가 있는데, 왜 다이버 시계에는 미네랄 글라스를 많이 쓰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 일반적으로 저번 말씀을 많이 드렸었지만, 사파이어 글라스 같은 경우는 긁힘에는 강하지만 충격에는 조금 약한 편이에요. 반면에 미네랄 글라스 같은 경우는 그 긁힘에는 약하지만 충격에는 되게 강한 편이에요. 그래서 이제 다이버 용도로, 실제로 이렇게 다이버 용도로 시계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을 때 뭐 이렇게 뭐 돌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부딪힐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글라스가 깨질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어쨌든 글라스가 깨지면 그 상태에서 시계를 못 쓰는 거는 이제 똑같은데, 그 다이버 잠수복들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 잠수복들의 손상 가는 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제 미네랄 글라스를 쓴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사파이어 글라스처럼 이렇게 깨지면 그 방수복에 손상이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깨짐에 강한 미네랄을 쓴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그 제가 최근에 많이 소개해드렸던 어, 라디오 컨트롤이나 뭐 GPS 시계들은 이쪽에 보시면 글라스가 약간 튀어나온 걸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글라스를 살짝 안쪽으로 집어넣었어요. 그래서 베젤에 글라스가 약간은 밑에 있는 이 느낌을 만져보시면 알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계를 출시한 걸 보면 다이버 시계에 좀 적합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고요. 보시면은 신기한 점들이 많은데, 일단은 이거는 이제 청판 다이얼이고 건판 다이얼도 있는데, 건판 같은 경우는 컬러감이 약간은 톤 다운된 그 블랙이 아닌 짙은 그레이 느낌이 좀 납니다. 예. 근데 좀 그 기존의 프로마스터에서 크로노만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훌륭한 디자인이 나오는 것 같고요. 이렇게 군데군데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그 청판이랑 이 빨간 이런 조화가 괜찮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버튼이 이렇게 크로노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, 일반적으로는 그 용두를 이제 나사 타입으로 썼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신경을 써주면 되는데, 물론 이제 이것도 나사 타입이죠. 근데 이제 버튼이 있으면 이 방수 성능을 어떻게 커버해 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는데, 지금 이렇게 버튼 눌러도 이제 안 눌려요. 안 눌리고 이렇게 요걸 풀어야만, 완벽한 방수 성능을 위해서겠죠. 이걸 풀어야만 버튼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는 버튼 위에 걸 누르면 이렇게 스탑워치가 작동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위에 거 누르고 밑에 거 누르면 다시 이제 그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탑워치를 다 쓰셨으면 이렇게 다시 감아줘야겠죠.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그 물속에서는 쓰시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일반 시계용으로 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용두는 이제 일반 나사 타입이어서 많이 기존의 시계들을 설명해 드린 대로 이렇게 나사를 풀러서 용두 한 칸 살짝 빼서 돌리면 날짜 돌아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두 칸 빼서 돌리면 이제 시간 맞추실 수 있고요. 늘 때는 다시 이렇게 누르면서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감깁니다. 네,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스펙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, 일반적으로 크로노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나왔어요. 그 직경은 44.5mm 정도 되고요. 그 시계 밴드 폭은 22mm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도 좀 두꺼워요. 보시면 14mm 정도 나오고, 이 뒤에도 굉장히 글씨가 여러 가지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잠깐 그래도 또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이 시계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
이렇게 원래는 간단하게 이중 잠금만 이렇게 해주는 게 보통 그 시티즌 다이버였는데, 이제 이 제품도 이렇게 이쪽을 밀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줬어요. 예. 근데 이런 질이 제가 저번에 해밀턴 프로그맨 그 시계 리뷰를 해드렸었는데, 그 버클보다도 오히려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하거든요. 예. 해밀턴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. 가격 차이는 2배 이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, 예, 이 버클을 이렇게 늘려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이 차이점은 그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, 예, 시티즌은 참 귀찮은 것들을 되게 그 소비자들은 원하지만 이렇게 그 제조사에서는 상당히 귀찮을 법한 것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손목에 얹었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. 아무래도 44.5mm이기 때문에 제가 손목이 17.5이기 때문에 좀 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. 그래도 다이버 시계는 일단 베젤이 넓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. 왜냐면은 이제 이 베젤을 제외하고 글라스만 봤을 때는 시계 손목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, 예, 그렇게 큰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일반 크로너 없는 다이버보다는 이렇게 클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기존의 크로너 없는 다이버들은 요런 버클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어가지고, 이 모델이 뭐 그 30만 원 초반대 가격 형성이 돼 있는 거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시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네. 가까이서 또 시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기본 판은 그 네이비 판을 썼고요. 이쪽 안쪽에 이제 크로노 색상은, 예, 이게 블랙도 아니고 약간 짙은 그레이 느낌이 좀 납니다. 네. 용두도 프로마스터 마크를 이렇게 한 거 볼 수 있고요. 네,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3연줄인데 이제 그 나눠서 봤을 때는 5연줄이고 이제 요 2연줄에만 광택을 썼습니다. 시계가 굉장히 두꺼워서 묵직한 느낌이 나고, 그리고 이제 요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준 걸 볼 수 있네요. 이렇게 이런 베젤은 한쪽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타입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참 좀 더 이렇게 알려지면 좋을 것 같은 모델인데, 아직은, 예, 우리나라에서 인지도는 조금 부족한, 예,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네, 하지만 네, 이 가성비는 참 괜찮은 것 같네요.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미네랄 글라스와 사파이어 글라스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조사의 핑계일 수도 있는데, 정말 다이버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께는, 예, 그런 부분을 좀 고집할 필요도 있겠다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이미 세이코에서도 고가 라인에서는 아직도 미네랄 글라스를 고집하는 그 몇 개의 시계들이 있기 때문에, 다이버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한번 다이버를 하시면서 시계를 차고 계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기회가 된다면 건판 모델도 같이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예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